우리 아브라함은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을 인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을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 알리는 것 말고도 이 책은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 대한 비물질 세계의 역할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두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계를 다른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는 당신들이 현재의 그 육체를 입기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제리와 에스더은 그 경이로운 육체를 입고서 생각과 창조의 최첨단 생각을 통해 물리적 창조가 일어나는 장소, 물질 세계인 지구를 뜻함옮긴 이에 가기로 결정했고, 우리들 아브라함은 여기 남아 더욱 넓고 명료한,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관점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물리적 삶의 체험을 통해 명료하고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공동 창조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많은 질문에 기꺼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들이 자신의 놀라운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현재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질 세계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 다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무의식 차원에서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그녀는 그것들을 물질 세계의 개념과 언어로 번역합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혼합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비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때라야 본질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로 우리들이 물질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수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같은 의도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현재 당신들보다 더욱 폭넓은 삶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존재들을 그처럼 보다 광대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담은 말과 삶의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체험을 통한 배움의 과정을 더욱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전하는 참된 의도입니다. 비물질 세계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편적인 우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은 절대적이고도 영원합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법칙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 체험의 질은 대단히 증대될 것입니다. 사실상 당신이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실행해갈 경우에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일 당신이 육체적 삶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당신에게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린 존재여, 지구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그대가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대는 위대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곳에 오길 원했던 자신의 강력한 의도와 소망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놀라운 이식적 창조의 법칙을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며 그러한 자신의 창조 능력으로 인해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삶의 체험들을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걸 결정했다면 오로지 그것에만 생각을 모으십시오. 이곳에서 그대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자료 수집에 쓰일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들 말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그대가 진짜로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걸 결정하고 난 다음 온전히 그것에만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대의 내면 존재가 감정을 제공해 줄 만큼 충분히 많이 생각함으로써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느껴지는 생각을 계속 지속시켜가게 되면 이제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대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자신의 인생 체험 속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그대가 일으키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아마 처음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하나의 생각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생각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될수록 생각의 힘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더욱 강력해져 갈수록 내면 존재로부터 전해지는 감정도 더욱 강렬해져 갈 것입니다. 언제든 그대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대는 우주의 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번 생애에서의 첫날인 오늘, 앞으로 이곳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 오로지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이미 당신들은 언제나 이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법칙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람이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그것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하는 생각에 항상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생각에 초점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흥미있는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유익하고 이로운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즉,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에 반응해서 그와 비슷한 더 많은 생각들을 끌어당김으로써 그 생각을 더욱 강력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 주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주제의 대상을 끌어당기는 힘은 자신의 마음이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마냥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초점이 집중되는 것에 실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과 자신이 행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한 이로움과 혜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거나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당신 역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당신의 결점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경우엔 그들의 그런 관점이나 인식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이 됐건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좀 더 까다롭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이 더욱 큰 힘을 갖게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이건 당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믿음의 다리 놓기의 신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가고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에서 완벽한 건강을 의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곳에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여자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당신은 매우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재 당신이 듣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 시스템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시도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척 흥분돼 있고 깊이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의 안내 시스템은 재차 경고의 종을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단지 그 친구가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 나쁜 감정은 현재 당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믿음을 당신이 품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이 바라는 건강에 대한 소망과 반대되는 당신 내면의 믿음을 일깨웠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나 그 대화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그런 믿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부터 조금씩 움직여 나가서 자신이 바라는 건강에 대한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향해 일종의 다리 놓기를 해야만 합니다. 언제라도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때는 일단 멈추어서 자신이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생각이 자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물음과 이것과 관련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길 진정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아, 지금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과거의 독감 때문에 얼마나 아팠었는지를 회상했었지. 그때 나는 출근도 못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여러 날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는데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 하지만 단순히 나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신의 독감에 대한 기억과 독감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매년 이때쯤 나는 흔히 독감을 앓았어. 금년에는 독감에 걸리는 걸 원치 않아. 내 희망은 금년엔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독감에 걸리는 것 같아 보여. 아니, 그건 지나친 과장이야. 모두가 다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실제로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냈던 해들도 많았어. 내가 매년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올해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내는 것이 가능해. 나는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좋아. 독감에 걸렸던 과거의 경험들은 내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의 일이었어. 이제 나는 끌어당김 법칙의 힘을 이해하기에 사정이 바뀌었어. 금년에 나는 독감에 걸리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걸 경험할 필요가 없지. 나는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내가 참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나는 너무 좋아. 이제 당신은 믿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만일 기분 나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면 아마도 얼마 동안은 그럴 것인데 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생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속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꿈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체험 중이거나 하고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끌어오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물리적 시공간 현실로부터 의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당신의 끌어당김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것과 현재 당신이 실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또한 당신이 꿈을 꾸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과 당신의 실제 현실 속에 물리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 역시 항상 일치합니다. 당신이 꾸는 꿈들은 현재 당신이 창조했거나 또는 창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힐끗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창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 당신은 어떤 것이 삶 속에 실제로 물질화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들이 삶 속에 물질화되고 나서도 생각의 초점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현실로 물질화된 뒤에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꿈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삶 속에 물질화되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실제로 물질화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보다는 자신이 꾸는 꿈을 표지판 삼아서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악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말아야 하나요? 젤이 그럼 부정적인 어떤 것도 몰아낼 필요가 정말 없나요?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밀어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밀어내고자 할 때마다 그것의 진동을 활성화시키게 됨으로써 그것을 불러오게 되니까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끌어당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제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외칠 때 실제로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라고 외칠 때도 역시 그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군요. 아브라함, 만일 지금 당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당신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것의 진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이기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에 저항한다는 건 좋은 발상이 아닙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 역시 인간들이 소위 악이라 지칭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 한 말일 것입니다. 당신들은 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속에 악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그렇게 지칭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그 단어를 쓸 경우 보통 선과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믿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 또는 신이라고 믿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선은요? 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선과 악이라는 건 단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각자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을 행함에 있어 적용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바람에 휘말려 들어갈 경우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바람을 통제하려 시도할 경우엔 더욱 혼동하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떻게 끌어오나요?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 강도를 끌어당겼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피해자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가 강도를 끌어당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똑같습니다. 강도와 피해자는 모두 그 사건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얻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것의 진동적인 본질을 얻었다는 말이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진동적인 일치를 이룬 것인가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끌어당기게 되는 것은 당신이 주시하는 대상의 진동적 본질이니까 말이죠. 당신이 절실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당신은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절실하고 간절히 원치 않는 그것 또한 당신은 얻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이 동반된 강한 생각이 커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생각에 힘을 더하기 전에 아직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초기에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끼리도 끌어당깁니까? 아브라함 당신들에게서 들었던 내용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들이 이야기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와 아주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남자가 내성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외향적인 여자가 내성적인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경우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도 정말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진동적인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 간에 끌어당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로 아주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진동적인 동질성이 주된 기초로 작용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내면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진동과 자신이 바라는 그것들이 없다는 결핍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험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진동들과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조화하모니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두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똑같을 경우 그들의 의도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판매자를 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성적인 남자는 외향적인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외향적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로 자신의 의도와 일치되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질이 철로 이루어진 자석은 못이나 볼트처럼 본질이 철로 이루어진 또 다른 물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물체들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FM 98.7에 맞추게 되면 AM 630으로 방송되는 것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들이 서로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우주 그 어디에도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진동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기쁨을 바라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 속에 있겠다는 바람은 매우 이기적인 소망이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마치 기쁨을 바라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인 양말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자주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틀림없이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그런 말에 언제나 동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의 관점으로도 삶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초점을 맞추건 또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건 관계없이 지금 당신은 자신의 이기적인 진동적 관점으로부터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든 간에 바로 그것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당신이 끌어당긴 것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력하게 고집할 만큼 당신이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게 되면, 그래서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기꺼이 돌보고 보살필 정도로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고 내면 존재와의 참된 연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재리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의 이기적인 존재들 모두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얻고 있게 된다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혼란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만을 서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광대하고 놀라운 풍요의 부엌에서 당신들 각자가 소망하는 요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다양한 재료들이 알맞은 비율로 넉넉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걸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걸 성공의 표식이라 말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명예, 돈, 관계, 물질과 같이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걸 성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기쁨의 성취를 성공의 잣대로 삼게 될 수 있다면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쉽게 얻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쁨을 찾아내는 중에 우주의 풍부한 자원들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은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쁜 두 가지뿐, 예외 없이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내면 존재로부터 전해지는 교신이자 안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 순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와 진동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한 자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걸 말하거나 행할 경우에도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당신이 가진 총체적인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을 경우엔 내면 존재는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게 됩니다. 감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난 상황이나 환경 또는 조건에 의거해 그것들을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러한 안내 신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더욱 광대한 내면 존재로부터 오는 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새로 품게 된 모든 의도들과 이곳으로 들어올 때 품고 있었던 모든 의도들을 망라하는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들로부터 이로움과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러한 감정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의 모든 소망들과 모든 믿음들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언제든지 완벽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스세스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 당신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또는 미래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생각 진동을 당신의 현재 속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생각 진동에 항상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진 창조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은 자신이 하는 현재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이 하는 생각의 창조력은 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더욱더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과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다툼을 바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중이며 그것에 관한 진동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과거에 있었던 그 말다툼의 영향을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서 작은 것들은 창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크고 거대한 것들은 창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주 법칙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창조해왔던 것들에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을 창조하는 일도 단추를 창조하는 일만큼이나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그것들은 똑같습니다. 100억 원을 창조하는 일이 1억 원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도의 동일한 법칙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법칙들을 타인들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법칙들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험해 보길 원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법칙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소. 라고 말할 경우 그것이 끌어당긴 법칙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떤 것을 입증하고자 시도할 때의 문제점은 종종 그런 행위가 당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밀어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라지 않는 바로 그것을 자신의 진동 속에 활성화시키게 됨으로써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른 사람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경우 그들은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 의구심이 생겨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통해서 어떤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타인들을 고양시키는 확실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최종 결과의 본질만을 상상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루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한 최종 결과들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건 자신이 이미 그것을 성취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상태로부터 당신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생각들,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을 모두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세하게 상상해야 하나요? 당신이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한, 가능하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걸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이 시공간 현실로부터 어떤 소망을 창조할 수가 있었다면 이 시공간 현실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과 진동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었다면 제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까?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고 있는 중일 때 당신은 그것을 창조할 수단을 제공하게 될 적절한 환경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을 잃는 일에도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그는 대체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까? 당신들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배울 필요가 있고 마땅히 배워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세서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하는 삶의 체험이 당신에게 삶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그러한 삶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육체적인 삶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의 경험조차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물질적 육체를 통해 갖게 된 모든 경험의 총합계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더 광대한 경험에 지금 무언가를 보태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광대한 삶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이 이 육체로부터 초점을 거둬들이게 될 때조차도 당신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대한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종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일조차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잃는 일조차도 그 광대한 내면 존재의 전체적인 체험에 더해지게 된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 진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잃게 되었던 경우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당신은 수천 번의 생을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흥미와 열정이 그토록 큰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았던 수많은 생에 관한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수한 경험들을 했기에 그 모든 걸 기억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의 당신 삶에 방해가 되고 혼란스럽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곳에 과거 생들에 대한 기억들을 지니지 않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내면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당신이 살았었던 그 모든 삶 체험의 종합적 결과물이자 총화인 것입니다. 당신이 살았었던 그 모든 과거 생들의 결과로 지금의 당신이 된 것처럼 당신이 3살 때 또는 10살 때 또는 12살 때 했던 일들에 관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큰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지금의 당신인 것은 그 모든 경험들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경험들을 되씹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당신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처럼 고도로 진화해온 장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해지게 될 때, 그때 당신은 감정 안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를 바탕으로 당신이 하려는 일들의 적절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육체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들 대부분은 자신을 이러한 육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광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당신은 대단히 멋지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한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더 광대하고 거대하며 더 현명한 진정한 당신인 것이 물질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내면에 존재하는 큰 당신은 이러한 몸속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대한 자신의 삶에다 이번 생애의 체험을 추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창조하는가? 제리 아기는 언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것은 그 아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한참 전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갓난 아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이 세상에 온 첫날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동적으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들이 대를 이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그렇게 쉽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당신의 믿음을 진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아이에게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오직 당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오직 당신이 바라는 그러한 생각들만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경이로운 시기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진보되어 온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온갖 정보들로 인해 끊임없이 생각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정보들에 접하게 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반대로 엄청난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더 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 더 큰 명확성을 가져다 주지만 이와 반대로 한꺼번에 많은 주제들에 대해 동시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자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당신은 이해력이 빠르며 사고 과정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직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숙고하고 있게 될 경우 끌어당긴 법칙의 강력한 힘에 의해 당신은 그 주제에 더욱 더 명료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회에는 생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충분히 오래 집중함으로써 아주 멀리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가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거대하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끌어당기고 있다. 자, 당신의 의식적 창조를 위한 열쇠는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어느 시점에서건 자신이 느끼는 방식대로 모든 걸 끌어당기고 있는 일종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명확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명확한 상황을 끌어올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행복한 상황을 끌어올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를 끌어올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부와 번영을 끌어올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사랑스러운 관계나 환경을 끌어올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시간마디별 의도하기의 유용성은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여러 차례 잠깐씩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마디에서 바라는 것은 이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또 기대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강력한 말을 표출해내게 되면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체험 속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재는 유효한 잣대는
그렇다면 당신들의 비물질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효한 잣대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자신의 성공을 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사회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돈이 성공에 대한 하나의 잣대이며 또한 승리의 트로피가 성공의 또 다른 잣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성공을 재는 최상의 잣대는 당신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마디별 의도하기이고 또 하나는 창조 워크숍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보통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법들의 목적과 차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각의 기법들은 서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질문은 현재 우리가 설명 중인 마디별 의도하기라는 주제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한 세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에 이제 막 들어가려 할 경우 당신이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마디 속으로 왜 들어가려 하는지, 그 이유와 자신이 그것을 통해 실제로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용어로 명상을 하는 시간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느껴보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을 침묵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는 하나의 시간마디입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의 것들로부터 육체적인 감각을 떼어내거나 분리시킴으로써 당신이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물질 세계와의 분리를 위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디로 들어서고 있을 때 지금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입니다. 이 명상의 마디 속에서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걱정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사를 잠시 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할 얼마간의 시간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는 의도는 당신의 통로가 열려 내면 세계와 연결되도록 허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이곳에서 육체적인 몸을 지닌 채 존재하고 있는 의식적인 당신과 내면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내면 존재가 서로 섞여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상은 물질 세계로부터 의식의 초점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초점이 내면 세계에 맞춰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현재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삶에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져올 만큼 내 소망들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이 소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가질 수 없다고 어떤 식으로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를 소망했다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될 실망감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지금 삶에서 얻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결핍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현재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의 대상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발전하기를 바랄 경우 그 수단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의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거나 의도하는 것들의 물리적 구현물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데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만큼만 상세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정도까지 상세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막연한 의도를 품을 경우 당신의 생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기에 우주의 힘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자료들이 모이기도 전에 너무 구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결과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믿음과 충돌이 됨으로써 조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들과 관련해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오는 만큼만 충분히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질문입니다. 경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현재 우리 모두가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에는 진실로 어떤 경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종류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의 트로피만 존재한다고 말하게 될 때마다 스스로를 그런 경쟁의 자리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소 불편한 느낌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당신은 승리하기를 원하고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은 승리보다는 패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우승은 언제나 자신의 바람에 대해 가장 명확하면서 승리를 가장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만일 경쟁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망을 자극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진술하는 일은 때때로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그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주제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서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노나우페트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이 물질화되는 창조의 최첨단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주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따라 잡아야만 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첨단에 위치한 창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암이 없이는 자기 것인 유산을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항상적인 기쁨이라는 유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당신 또한 자신의 수고로움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지금 이곳에서 수확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